일본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일본 10대들이 한국에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류는 과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질서를 흔들 정도로 거대한 파도가 되어버렸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K-팝을 따라 부르며 일본 문화를 외면한다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한류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일본의 정체성마저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강한 위기감을 느끼자 결국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학생들의 한류 중독을 막기 위해 특단의 규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일본의 10대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외곽에 있는 시라카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에라고 해요. 저희 학교는 전통과 규율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사립학교예요. 학생들은 대부분 차분하고 선생님들은 학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죠. 교복은 몇십 년째 바뀌지 않았고 복도에는 졸업생들의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뭔가 과거에 멈춰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 진짜 엄격하세요. 조례 시간마다 전통과 예절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일본의 문화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길게 설명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학교 분위기랑 솔직히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학교만큼은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아빠가 정말 보수적이신데 단순히 보수적인 게 아니라 아예 한국을 싫어하는 분입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한 관련 책까지 쓰는 작가예요. 일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면서 한국 문화는 일본 젊은이들의 정신을 좀먹는 독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시죠. 아빠의 책에는 한류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일본 사회를 서서히 잠식하려는 문화 침략이라는 주장까지 담겨 있어요. 아빠는 일본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출연하셨는데 그때마다 일본 젊은 세대들이 K-팝을 듣고 한국 패션을 따라하는 걸 보면 일본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시곤 했어요. 심지어 한 방송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패널로 나온 교수님들이나 다른 출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진짜 저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TV에서는 한국 방송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심지어 한글이 적힌 제품도 사지 않으려고 하세요. 외식할 때도 절대 한국 음식점에는 가지 않으시고요. 아빠의 책이 출간될 때마다 저희 집에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 술을 마시면서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누는 걸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한국을 좋아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집에 계실 때는 이어폰을 꽂고 최대한 작은 볼륨으로 K-팝을 들었고 드라마를 볼 때는 화면 밝기를 낮추고 문 쪽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어요. 가끔 방문이 덜컥 열릴 때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한 번은 너무 몰입해서 보다가 뒤에서 갑자기 아빠 목소리가 들린 적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화면을 닫았지만 아빠는 뭔가 수상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셨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척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빠는 저를 더욱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휴대폰 사용 시간도 체크하고 방문을 갑자기 열어보기도 하시고 심지어 가끔은 제가 어떤 음악을 듣는지까지 확인하려 하셨죠. 그리고 결국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걸 딱 걸리고 말았어요. 그때 아빠의 굳은 얼굴 표정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아무 말 없이 TV를 끄시고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아빠는 저를 불러 앉혀놓고 한참을 훈계하셨어요. 내가 한국 문화에 빠지면 안 된다면서.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에 잠식당하면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빠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어요. 전통을 지키는 학교에 가야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서 시라카와 고등학교에 저를 넣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여기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한국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죠. 저는 여전히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어요. K-팝, K-드라마, 한국 패션, 그리고 한국어까지.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제 하루는 한국 콘텐츠로 시작해서 한국 콘텐츠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K-팝 아이돌들의 최신 뉴스고, 등굣길에는 한국어 단어를 외우면서 이동해요. 점심시간에도 친구들과 몰래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수다를 떨고, 집에 돌아오면 방에서 몰래 한국 유튜버들이 올린 브이로그나 한국 화장법 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죠. 저는 한국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서 교복 안에 입는 셔츠도 최대한 한국 패션 느낌 나게 코디하려고 해요. 한 번은 한국에서 직구한 가디건을 입고 갔다가 선생님께 규칙 위반이라고 혼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한국 화장품, 한국 스낵, 한국식 카페 분위기까지. 저는 한국의 모든 게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도 저처럼 한국을 동경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쉬는 시간마다 몰래 BTS나 블랙핑크 노래를 듣고 점심시간에는 카톡을 쓰듯이 한글로 메모장을 켜놓고 대화하는 친구들도 있죠. 이 학교에 오긴 했지만 우리는 절대 한국 문화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류 열풍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환영받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한류가 너무 강해지면서 저희 학교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카즈키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듣고 있던 쇼타가 화난 표정으로 여기가 일본인데 왜 한국어를 쓰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죠. 그때 좋아하는데 한국어 좀 쓸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반박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일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일본에서 한국어를 쓰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라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였어요. 카즈키가 점점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혼자가 되어갔고 누군가 카즈키의 책상에 낙서를 해놓거나 신발장에 이상한 쪽지를 넣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체육 시간에 누군가 일부러 카즈키의 체육복을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교길에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카즈키를 둘러싸고 노골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한국 가서 살지 그래. 라면서요. 심지어 타쿠미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그 장면을 찍기까지 했어요. 그 영상은 며칠 후 학생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고 결국 카즈키를 향한 조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일부러 카즈키 앞에서 한국어를 흉내내며 놀렸고 복도에서는 일부러 그를 밀치는 학생들까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애들은 단순한 장난을 치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타쿠미, 렌지, 다이키 같은 애들은 우리 학교에서도 꽤 유명한 일진들이었고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다니며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을 골라 괴롭히곤 했거든요. 걔네들은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지만 한 번 타겟이 되면 끝없이 괴롭힘을 당하곤 했어요. 그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 한 번 찍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얽히지 않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었죠. 저도 그걸 알았어요. 카즈키가 당하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제가 나섰다가는 저도 똑같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카즈키처럼 사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릿속에서는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이러면 안 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류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 다음 차례는 저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카즈키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 사건이 결국 학교에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카즈키의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엄청난 항의를 하셨고 학교에 직접 찾아와 교장 선생님에 따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괴롭힘을 당해야 하냐면서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전학을 시키는 수밖에 없겠다고 했고 카즈키는 더 이상 이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카즈키를 괴롭혔던 학생들은 모두 징계를 받았고 타쿠미는 학부모 면담까지 진행되었어요. 교실의 빈 책상을 보며 조용해진 학생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별일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죠. 이 사건 이후 교장 선생님은 이게 단순한 학생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충돌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했고 학생들 사이의 문화적 갈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한류 제한령을 발표하셨습니다. 학교 내에서 한국어 사용 금지, 한국 관련 대화 금지, K-팝 노래 금지. 심지어 한글이 적힌 물건을 가져오는 것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마다 복도를 순찰하며 학생들의 대화를 감시했고 한국 관련 물건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은 불려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황당했지만 학교는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너무 답답했어요.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는 점점 숨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단속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걸리지 않기 위해 몰래 한국 관련 이야기를 해야 했죠. 저와 제 친구들은 자유롭게 한국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리에 주말마다 신주쿠에 있는 한인타운 시노쿠보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사고 마치 한국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억눌린 욕구를 해소했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 노트에 제가 좋아하는 한글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한글이 쓰면 쓸수록 너무 예뻐서 계속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비웃음이 들려왔어요. 뭐야, 또 한국이야?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가서 살아라. 뒤를 돌아보니 타쿠미와 그의 무리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렌지가 제 노트를 빼앗으려 하자 저는 얼른 감췄지만 다이키가 비웃으며 이제 너도 카즈키처럼 되고 싶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카즈키가 어떻게 당했는지 알기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화도 났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그냥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고 떨리는 목소리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타쿠미는 코웃음을 치며 학교 규칙이고 한류 따위에 빠진 애들은 이 학교에서 설 곳이 없다고 단호하고 말했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몇몇 학생들이 움찔했어요. 저처럼 한국을 좋아하지만 겁이 나서 숨기고 있는 친구들이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학교 규칙?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왜 일본의 자유로운 문화는 못 지키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걸 좋아할 자유가 있는 거야. 주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지만 타쿠미는 여전히 비웃으며 그 잘난 척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들은 떠났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 정말로 싸울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 복도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몇몇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교실 구석에서 몰래 한국어 단어장을 보고 있었는데 미유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미유는 평소에 조용한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망설이면서도 할 말이 있는 듯 했어요. 미유는 자신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혼자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고 같이 공부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유뿐만 아니라 주위를 살펴보니 에리카, 나나, 그리고 몇몇 친구들도 조심스럽게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용히 모이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는 한국어 단어를 공유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도서관에서 몰래 K-팝 댄스를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학교에서 축제 준비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교장 선생님은 전통을 강조하는 공연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기회야. 우리가 얼마나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저는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이번 축제에서 한국 문화를 주제로 무대를 만들어 보면 어때? 처음에는 다들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몰래 축제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동안 타쿠미 무리는 뭔가 수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연습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한 팀이 되어갔어요. 쉬는 시간마다 강당 구석에서 몰래 동작을 맞추고 방과 후에는 학교 근처 공원에서 비밀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동작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분위기를 타쿠미가 가만둘 리 없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연습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데 타쿠미와 그 무리가 강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비웃으며 우리가 들고 있던 연습 노트를 빼앗아 펼쳐보았어요. 뭐야, 진짜 축제에서 이걸 할 생각이야? 한류 금지된 거 몰라. 타쿠미가 비꼬듯 말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약 이 사실이 선생님들에게 알려지면 축제 무대에 설 기회조차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하든 너랑은 상관없잖아.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타쿠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상관없다고. 이건 규칙을 어기는 거야. 학교에서 너희가 이런 걸 하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던 그때 미유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에리카와 나나도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함께 맞설 수 있었어요. 타쿠미는 우리가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짜증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라고. 근데 기대는 하지 마. 너희 무대가 올라가기나 할지 모르겠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비웃으며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축제 당일이 되었습니다. 학교 축제는 저희에게 절호의 기회였어요.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교묘하게 한국 문화를 녹여 넣기로 했어요. 공식적으로 한류 축제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 음식 코너에서는 한국식 떡볶이와 김밥을 팔기로 했고 음료 코너에서는 한국 음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공연이었어요. 학교 축제의 꽃, 장기자랑 무대. 우리 학생들은 K-팝 댄스를 준비했습니다. 운동장과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어요. 선생님들은 한국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도록 단속하려 했지만 결국 떡볶이 판매대 앞에는 긴 줄이 생겼고 떡볶이 먹기 챌린지까지 열렸어요. 다 먹으면 공짜, 못 먹으면 돈을 내야 하는 방식이었죠. 모두가 신나게 축제를 즐겼어요. 그리고 대망의 공연 시간. 예상대로 무대에 오른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K-팝 댄스를 준비한 팀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도 학생들은 BTS, 블랙핑크, 뉴진스의 춤을 추며 무대를 휩쓸었어요. 심지어 한 학생은 교장 선생님 바로 앞에서 춤을 추기도 했어요. 무대가 끝나자 학생들은 환호했고 분위기는 이미 K-팝 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막으려 했던 교장 선생님도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우리는 해냈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억압받지 않겠다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공연이 끝난 후 강당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학생들은 흥분한 얼굴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일부 선생님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공연이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순간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어요. 이제 큰일 났다 싶었거든요. 분명 교장 선생님이 한류 관련 공연을 본 후 엄격한 조치를 내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화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복잡해 보였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오늘 학생들이 보여준 무대는 정말 놀라웠다. 교장 선생님의 뜻밖의 말씀에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고 선생님들 또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교장 선생님은 결심하신 듯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학생들이 한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즐기고 있는지 몰랐다. 사실 나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이 한류에 너무 빠져 학업을 소홀히 할까 걱정해서 제한을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축제를 보니 한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은 깜짝 놀랐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고 교장 선생님의 말을 되새겼어요. 한류를 막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어진 결정적인 한마디.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한류를 금지하지 않겠다. 그 순간 강당은 터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눴고 어떤 친구들은 감격에 울먹이기도 했어요. 그동안 숨어서 한국 문화를 즐기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자유롭게 좋아하는 걸 좋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축제의 대상은 당연히 K-팝 댄스를 춘 팀이 차지했어요.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받는 친구들의 얼굴은 누구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 한국 노래가 들려왔고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이야기하며 신나게 수다를 떨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표현의 의미를 되찾아준 존재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아요. 저는 K-팝을 듣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당당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빠였어요. 아빠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조용히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아빠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학교에서 요즘 한국 이야기가 많다며 너도 계속 그런 걸 좋아하고 있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얼버무렸겠지만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아빠. 저는 여전히 K-팝을 듣고 있고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빠,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일본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아빠도 제 취향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는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일로 한동안 아빠와는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저를 부르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아빠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어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망설이다가도 아빠 앞에 앉았어요. 그러자 아빠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내가 아빠라고 해서 네가 좋아하는 것까지는 막을 순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학업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적어도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저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더 이상 숨지 않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당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빠도 언젠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함께한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후로 저희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한류가 금지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거든요. 저도 한국에 관심 없는 친구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기로 했고, 그 친구들도 저를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표현의 의미를 되찾아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결국 무엇이든 억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억눌린 관심과 열정은 더 강하게 타오르기 마련이니까요. 한류는 이제 일본 10대들 사이에서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즐기는 문화적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는 듯해요. 예전에는 몰래 이어폰을 꽂고 K-팝을 듣고 숨죽이며 한국 드라마를 봤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른들은 여전히 걱정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문화를 함께 즐기면서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갈 거예요. 음악과 춤, 언어와 음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까지. 한류는 단순한 취향을 넘어 우리에게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의 이 작은 변화들이 언젠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거라고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일본에서 한류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10대들의 세대의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